죽음이 일상화된 곳 요덕 수용소.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니까. 북한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정치 수용소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의 정성산 감독. 북한 최상위층이었던 가족의 목숨과 맞바꾼 탈북 스토리와 북한 인권의 현주소. 지금 들어본다. 네, 혹시 요덕 수용소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상화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이곳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국제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의 실상을 담은 탈북자 출신 정성산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이 요덕 스토리가 한국판 레미제라블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미국 공연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현지 반응은 좀 어떠셨습니까? 미국 공연은 이제 2006년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워싱턴 스트라트모 극장이 한 1000석 이상이었는데 그게 다 매진됐었고요. 그리고 전원 기립박수, 그다음에 뭐 CNN,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타임즈, 예. 그다음에 LA 타임 대서특필됐죠. 야. 근데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저 이렇게 돈을 주면은 기사를 써주고 그렇잖아요. 네. 미국은 절 얄짤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요덕 스토리의 이야기 우리 오늘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리를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 요덕이라면 북한의 지명입니까? 그렇죠. 네. 예, 이제 함정남도에 있는 군이에요, 여독군. 군에. 네, 군인데 그 군을 여독군의 그 한 3분의 1 정도를 네. 아예 수용소로 이제 다 만들어놓은 거죠. 철조망을 다 쳐놓고.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 전체가 다 수용소일 수도 있는데 네. 예. 그 안에 이제 아예 도망가지 못하게 사육을 하는 거죠. 네. 일종의. 네. 저도 뮤지컬 요덕 스토리 봤습니다. 아 예. 보면서도 예.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이게 픽션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참상이 있습니까? 그 사실 여독 스토리를 본 탈북자분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수박 고달기 시기다. 네. 뭐 장난하지 말라 막 그래요. 네. 아, 그 정도보다 더하다?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이 보시면은 너무 과장되지 않았냐. 아 그리고 뭐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특히나 여독 스토리에 대해서 악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방공극,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최악액을 표현한 거 그런 반공주의를 퍼뜨리는 거다. 예 네. 그리고 그런 악평을 했던 신문들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다 명예 소송을 하려다가 참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독 스토리는 북한의 현실에 비하면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이 함축된 작품입니다.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신 것 같은데 네.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또 악평도 많이 받았을 거고 네. 그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뮤지컬을 끝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유요. 뭐 많습니다만, 예.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요. 네. 꼭 교회를 가면은 이제 통곡 기도를 하게 하잖아요. 기도를 막 하는데 뭐 수능 점수 높게 해달라고 통곡하자고 그러고 또 하버드대 가게 해달라고 통곡. 근데 제가 좀 유명한 교회를 좀 다녔거든요. 네. 도저히 통곡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랑 나가자 하고 이제 나가다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강변북로에 세워놓고 차를 제가 진짜 펑펑펑 울었어요. 어떤 의미의 눈물? 왜 울었냐면 우리 교회 가면은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솔직히 뭐 이 강화문 내거리 나가서 뭐 리명박 타도하라고 그러면 누가 잡아갑니까? 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배고파서 훔치는 건 없잖아요. 근데 너무 받은 것이 많고 정말 풍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가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물질 만능주의.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개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요독스토리 왜 하냐? 그전에는 악으로 했어요. 네. 김정일, 김정은,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보자. 뭐, 왜냐면 아버님을 수용소에서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 불효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그 지금도 꿈에 북한 동포들 나오면 옛날엔 굉장히 그러니까 막 사람이 미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북한 동포들이 나오면 좀 뿌듯해요. 아, 이 길일 거다. 내가 가는 길이. 예. 제가 탈북 감독으로서 사실은 뭐 빚도 많이 졌죠. 빚도 많이 지고 빚도 많이 갚아갔습니다만 사명감, 더군다나 요독스토리 초창기 때 저에게 힘이 엄청 됐던 거는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보셨습니다. 네. 뭐 그래서 야 한나라당 작품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예. 한나라당 작품은 아니거든. 새누리당 작품은 네.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위원이었었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딱 오셨어요.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북한 인권 요독 스토리를 꼭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아버지한테 불효한 것 네.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뭐 눈시울 적시셨는데 아버님이 바로 요독 수용소에 아닙니다. 요독은 계셨나요? 아닙니다. 회령 수용소에서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북한에 살면서 예. 수용소 실체를 몰랐다가 네. 예. 94년도에 김일성 죽었을 때 남한방송 듣다가 잡혔거든요. 네. 남한방송 듣다가 잡혀서 저는 인민군 노동연대라는 데를 끌려갔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3.15 군부대라고. 그러니까 그 노동연대는 군수용소예요. 그 사련에 있는 군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남한방송 들었다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뭐 별게 다 죄가 된 거죠. 뭐 매도 한 일주일 맞으면 말입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네. 예, 매를 맞으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13년 재판 받고 호송차가 가다가 호송차가 굴러서 탈출을 해서 평양에 가봤더니 다 이미 없어졌고 네. 집이 다.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 거죠. 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기 해산에 추방됐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추격받아서 탈출을 했는데 제가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항상 그게 걸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불효. 왜냐하면 제가 이남 사녀의 막내였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43살에 낳으셨거든요. 막둥이셨네요. 막둥이에다가 아주 망정이었어요. 망나니 저는. 네. 큰 누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요거 뭐 명절날 되거나 뭐 좀 좋은 거를 먹거나 그러면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까. 예. 이제 그래서 돈을 모았죠. 돈을 모아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또 기가 막히게 사기당했죠. 사기를 당했다고요? 예, 그 모시려고 했던 돈도 부모님을 북에서 예, 모시고 모셔오려는 것, 예. 예, 중국을 통해서 통해서. 흔히 하는 방식처럼. 예, 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브로커가 사기를 쳐서 네. 사실은 뭐 힘들게 해서 저희 부모님을 산골에서 해산에 있는 망명지죠, 유배지. 네. 그래서 뭐 함흥구 근처까지는 데리고 오셨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조선족 경찰 모시고 올려다가 예. 행방불명된 거예요. 네.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해령에 있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 시켰다는 걸 알았죠. 공개 처형 당했습니까? 네. 자, 그럼 요독 스토리는 결론적으로 결국 어떤 얘기를 전하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뮤지컬입니까?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근데 그 존엄성조차도 북한에서는 인정도 안 될 뿐더러 뭐 막말로 그 김일성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에 먼지 있었다고 김정일이 나오는 그 신문지에다가 담배가 없어서 담배 말아 폈다고 정치범이 되는 세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예. 한국 분들에게 여러분 북한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사기도 당하시고 또 뮤지컬을 하시면서 또 비용적으로 많이 힘드셨고 네. 또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에 온 거를 좀 후회하시거나 괜히 왔다. 부모님도 그렇게 되시고. 저는 후회 많이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한국에 온 게 제가 그래서 요즘 탈북하신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탈출 과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탈출 과정에 100배로 힘든 게 한국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힘든 남조선에서의 삶이지만 네. 대한민국에 대한 위대함, 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넌 성공할 거다. 아, 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영화 감독 데뷔를 8년 만에 했어요. 네. 양강도 아이들이라는 영화. 그게 8년 동안 찍은 건데 네. 그 전에는 뭐 쉬 JSA 뭐 그다음에 실미도까지 시나리오 각색하면서 또 임권택 감독님 연출부 생활 또 그 당시에 태웅영화사라고 하면 알아줬거든요. 태웅영화사의 이태원 사장님이 제 양아버지 같이 도와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감독 데뷔가 쉬울 줄 알았는데 모모한 영화에 1년 동안 딱 준비했는데 잘렸어요. 아, 탈북 감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네. 배우가 출연 안 하겠다고 그러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작사 대표가 펑펑펑 울면서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그때의 그 심정이란 그래서 저는 야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참 방황도 많았어요. 막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아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뭐 펑키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는 다 뚫어봤어요. 뭐 헤이요 헤이 뭐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귀를 뚫으면 이게 고름이 차더만요. 저는 희한하게. 네. 안 맞았네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결정타가 이제 여독 스토리 때 정신 번쩍 차렸죠. 아, 탈북 감독 탈북자라는 자체가 싫었거든요. 저는 네. 네. 아버님 2004년도에 돌아가시고 탈북 감독 하나 있어도 돼. 가자.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좀 변했어요. 네. 예. 자, 요독 수용소 뭐 국제적으로도 북한 인권 실상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참 인간의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참상들 일부 뭐 탈북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만 실제로 어떤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독 수용소는 가보진 않아서 네. 모르지만 그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끔찍하죠. 네. 가장 끔찍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니 뭐 먹을 게 없어서 쥐 잡아 먹는 거는 그냥 명절이죠. 그 쥐고기를 먹는 거는. 그건 잘 먹는 겁니까? 잘 먹는 건가요? 그럼요. 쥐고기가 네. 얼마나 큰 영양식인데 거기서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거기 죽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 네. 그냥 죽었네? 그냥 끝. 이제 그리고 북한에서는 흔히 우리는 차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입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 한마디, 말반동이라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예를 들면 술 마시고 야, 그죠?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거 농업정책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러면 그 말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김정일 장군님께서 농업정책을 실패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반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뭐 한 6개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포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의 KGB가 했던 공포 정치, 히틀러의 그 친위대가 했던 공포 정치.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공포로 몰아넣어서 충성 맹정맹동하게 만드는 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네. 자, 그렇게 북한의 비참한 상황 또 인권 실상 네.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네. 이쪽 남한 쪽에서 이른바 이제 북한 쪽을 따르는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죠. 네. 이 종북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그 2006년도에 그 여독 스토리 할 때 제 핸드폰 메시지나 뭐 협박 편지 뭐 온갖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좌파 세력들이었죠. 네. 그 당시에 뭐 정말 좌파적인 뭐 좌우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온갖 협박 뭐 오죽했으면 제가 여독 스토리 투자가 안 돼서 뭐 안양에 있는 그 사채업자인데 신장을 담보로 신장 2천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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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담보로 제가 돈을
해서 공연까지 올렸는데. 뮤지컬 제작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는 저는 공연 올릴 때 정말 무서웠어요. 야, 이거 막 죽창 들고 달려오는 거 아니냐. 네.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썼던 유서를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유서를 유서입니까? 쓰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죽이지 저 먼저 데려가지 마십시오. 요독스토리 공연 올리고 데려가 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네. 그만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협박이란 협박 다 받고 그 당시에 국정원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문광부 직원들 제 사생활 사진 다 찍어가지고 공개했거든요. 너 요독스토리 안 하면 딴 작품 하게 도와줄게. 그리고 너 다 까발키겠다. 네. 그 당시에 솔직히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웠어요. 저는 야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요 이게 진실이라는 건 얼마나 위대하냐면 공연 올라가고 나서 한 명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때 희한하네 반대하는 사람이 올 법도 한데 한 달 공연이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잖아요. 네. 저는 대한민국의 이 종북 세력들 막 북한 같으면은 한 10번 이상도 정치범죄소에 갇혔겠죠. 네. 그 종북이 좌파적인 마인드, 진보, 견제를 하기 위한 우파를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김정일, 김정은이가 좋다고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정책을 정당에 반영을 하고 네. 참 한심스러운데 그게 저는 그 종북 세력들이 있음으로써 네. 종북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아가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종북 그 세력들은 철저하게 포퓰리즘으로 당리당략을 이용해 먹는 게 저는 꼴사납고 네. 그 사람들의 종북 활동이 제가 낸 세금으로 하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네. 자, 우리 네. 남한 쪽에서 이 천안함 폭침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 네. 예, 국제적인 어떤 종합조사단에 의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게 북한의 소행에 의한 폭침이냐 네. 아니면 이른바 뭐 스스로 어떤 사고에 의한 사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논란의 중심에는 이제 인터넷 여론이 있었죠. 네. 여론이. 뭐 종북 이야기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종북 세력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마인드.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가가 국가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48명의 장병들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종북 세력들은 그렇게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김정일이가 잘 쓰는 전략이거든요. 네. 북한의 위종자들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이 잘 쓰는 게 북한의 선전선동의 논리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인터넷으로 음모다, 음모론이다. 왜냐하면 뭐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사이버전에서 우리가 밀렸었거든요. 북한하고 사이버전에서. 네. 그러니까 요거를 잘 편승을 해서 종북들이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 때까지만 해도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저는. 네. 저는 야 이렇게도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당하나?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이 없나? 네. 진짜 에라이 진짜 막 화가 났어요. 네. 더 화가 났던 건 그 전에 연평해전 사건 났을 때 그 순국하신 우리 모 중사님의 부인께서 네. 영웅의 부인이 뉴욕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갔죠. 갔죠. 네. 이런 야 이게 내 조국인가? 저 천안함 사건 때 하자. 그런데 어디서 힘을 받았냐면 그 당시 11월 달에 연평도 사건 났잖아요.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때가 2월 달에 요독스토리 공연하고 요독스토리 이제 안 해 이제 힘들어서 네. 이제 안 할래 하고 쉬려고 했던 찰나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종북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냐면요. 문학에 너무 많아요. 네. 문학에 너무 많은 종북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현역하는 캐치프레이예요. 네. 카피 잘 만들어요. 그런 아이템들. 책도 보세요. 책도 얼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역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화를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네. 그때 힘을 받은 건 연평도 사건 때 해병대로 달려갔잖아요. 젊은이들이. 네. 그래 이거 죽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이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강해질 것이고 네. 또 더군다나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젊은이들이 무서워하네요. 이제는. 그 젊은이들의 된매를 좀 우리 종북들이 세력들이 좀 맞아볼 거예요. 맞고 네. 있고요. 정부에 대한 참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 인권법이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네. 정치권에 좀 바라는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한 명을 죽이고 1000명, 10,000명을 교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개 처형이거든요. 공개 처형할 때는 광장에다 무지하게 많이 모아놓습니다. 한 명 딱 죽일 때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당에서는 용서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동무는 그래서 죽이는 게 공개 처형이거든요. 예. 그게 마녀 사냥식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 한 명을 죽이고 1000명을 교양. 그러니까 한 명의 간첩이 100명, 1000명의 종북을 만들고 그 종북이 좌파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문화라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문화융성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탈북자 문제도 그렇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 국가의 미래 발전을 비전 제시하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으쌰으쌰 군대 갈 수 있는 이 파이팅의 문화, 이거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으로 하신다고 하니 예.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저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6.25 하면 동북상잔 또 남침에 의한, 그러니까 좀 약간 6.25 하면 패배의식이 있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6.25는 우리가 북괴하고 북한하고 싸워서 이긴 승리의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 동안에 6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많은 북한의 도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가 만든 나라거든요. 네. 그 나라를 그렇게 씹어대니 종북들이 그럼 평양으로 가시든지 그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통성 애국가도 부정하면서 자기네들은 미국 유학 다 보내고 자네들 그 젊은이들에게 뭐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팩트 코리아, 이 파워 코리아 이 에너지를 정치권에서 예. 특히나 대통령께서 좀 정책적으로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